사실 더 큰 문제는 저희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빌려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밝히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 본데요? 무려 100억, 예? 100억이요? 100억이 엮인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100억? 그거 100억이 엮인 사건. 잠깐만요. 100억? 당정에서 야, 벌써부터 엄청난 이게- 스케일이 기대가 됩니다. 100억 사건 대체 무엇일지 탐정 24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0억이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네, 아파트. 여기 저기 100억?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백꽃 탐정단입니다. 의뢰 주신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우리 아, 반갑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네. 아니 액수가 너무 커. 100억이라는 게. 저희한테 어떤 의뢰를 하시려고 연락을 주셨지? 저희 엄마가 100억 자산가라고 주장하는 젊은 여자에게 속아서 100억이? 예? 100억이요? 네, 100억이요. 수억을 빌려주고 집까지 저당 잡혔거든요. 100억 자산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니까요. 아니 100억 자산가라는 사람한테 5억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지금? 100억이나 있는 사람이 5억이 없다고요? 어머님이 그 젊은 여성이 10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100억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 여자가. 100억 잔액 네. 통장을 직접 확인을 하셨다. 네. 그리고 엄마는 갤러리하고 아빠는 뭐 건설 사장이래나 뭐래나 그래서 평창동에서 산대요. 아, 이상하다. 100억을 갖고 있는 여자가 80세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 이 여자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사인을 잘못해서 압류가 들어갔대요. 그 통장 100억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서 압류가.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상황이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저희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빌려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밝히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 본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0세 어머니가 100억 자산녀라고 하는 젊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돈을 이미 5억이나 빌려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믿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홀리셨길래 그거를 계속 믿으시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엄마가 두 사람을 만난 것부터였어요. 어떤 사람들을? 2023년 5월 28일에 네. 제가 그날 엄마 집을 찾아간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갔는데 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온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엄마 집에 있었다. 자, 낯선 이 두 사람이 어머니 집을 왜 찾은 건지. 저는 그분이 장로라고 해서 전도하러 오신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교회 네, 교회 다니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권사시니까 눈치가 그가 엄마한테 막 자꾸 뭐 귓속말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좀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그분 다 보내드리고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무슨 일로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소고기 사업을 한대요. 같이. 그래서 그 소고기를 미군에 납품을 하는데 이문이 남으니까 투자하라고 투자. 권유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투자라는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엄마는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차용증을 썼겠죠. 그거 하겠죠. 저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제 혹하니까 또.
자, 지불각서를 일단 남겼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회장이고 부장이래요. 그리고 교회 장로래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잘 나가는 뭐 사업가래요.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3호랑 뭐 친분이 있대요. 처남인지 누군가가 경찰서장이래요. 그리고 그 청와대 무슨 거기에 무슨 처남이 무슨 그런 데 있고 아, 다 사기꾼 같은 말이네. 풍선 같죠, 풍선. 와 네. 진짜 저걸 와씨 청와대 관계. 자기가 건설회장인데 5천만 원을 빌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대요. 뭐 아들도 다 커서 죽었다고. 그 어머니 엄마 그 불쌍하다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용했네. 네, 맞아요. 는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고기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들 병원비도 돼야 되고 막 이러면서 불쌍하게 온 거예요, 엄마한테. 동정심을 딱한 유발하게. 사정이 네, 다 딱한 사정으로 다 얘기를 해요. 와다 흔드네. 할 수 있는 거 다 쓰는구나 카드를. 어머니가 근데 좀 마음이 약해지는 그 딱 공략법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어머니께서 평소에도 좀 잘 돕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요. 그냥 못 지나치시는. 노인도 아이고 얼마나 딱해. 예. 이러면서 이걸 그럼 하는 또 거야. 어르신들은 마음 약해지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뭐 말씀도 하셨지만 어머니가 너무 선하시고 네. 너무 남들 또 이렇게 다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참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탐비를 예. 좀 약간 교보제처럼 좀 부모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청률 떠나서 좀 보여드리세요. 진짜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어르신분들도 맞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괜찮다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걱정됐지만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엄마를 사기를 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마가 허리 수술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근데 요즘 엄마한테 돈을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거렸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좀 알아봤더니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야, 이제 이거 진짜 큰일 났죠. 5천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따님이 아실 때는 2023년 12월까지 이자를 계속 주다가 그 뒤로 이자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을 쫓아다니다가 2024년 8월 달에가 를 데리고 나왔어요.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 자, 다른 사람을 소개한 거죠. 이제 30대. 네네. 얘가 100억 증여받은 상속녀예요. 이 사람이 100억 100억. 상속녀. 네. 이 사람이 100억 자산가. 네. 저게 이제 그 여잔가요? 얘네들의 말에 의하면 얘가 돈이 많고 100억 있는 애다고 유산 받은 애라. 그러면서 뭐가 100억을 보여주면서 네. 제가 이 채무 돈을 다 갚겠다고. 에? 말이 안 되지. 누군데 무슨 관계가 어떻게 갑자기 되는데 등장한 사람이 왜 돈을 갚아요? 큰 돈을 왜? 얘가 이라는 사람한테 보증을 잘못 써서 그 압류가 들어갔대요. 그 통장 100억 통장에. 그래서 그러니까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에 경찰도 가야 되고 검찰도 가야 되고 법적인 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얘가 교도소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얘가 불쌍하게 됐다. 무슨 말인지 저도 진짜 지금 막 야, 너무 계속 황당해서. 측은지심을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그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옆에서 돌봐준다고 했대요. 가 네, 네. 네. 이모가 자기를 너무 잘 돌봐줘서 대신 이 돈도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네. 아, 이거 조직적이네. 지금 압류되어 있는 사람이 자, 변제 확인서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 가족도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100억이나 있는데
교도소로 가야 된다. 이상하네요. 필요한 만큼 압류해 가도 많이 남을 건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돈을 갚아주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갈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그 케어받고 사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하고 싹싹하게 하는 그 모습에 엄마가 감동을 했대요. 큰일 안 났네. 큰일 났어. 돼요. 한심을 제대로 사버렸네 지금.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엄마 환심을 사려고 초반에는 몸 괜찮으시냐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다 들어주고 그렇게 계속 권사님 상냥하게 엄마 비유도 마치고 정말 친절하게 구르니까 엄마가 마음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쓴 사람이 16명인가 18명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이자 주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 압류한 거 풀어주세요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3천만 원 필요하다. 네. 뭐 얼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이래야지 압류를 뭐 풀고 그래서 뭐 100억에서 엄마가 8,500 변제도 하니 이 압류만 풀면은 한 방에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네. 생각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빌려준 후에 압류가 풀렸나요? 안 풀렸죠. 근데 그 이후로도 돈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더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빌려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빌려가는구나. 빌려준 예. 돈을 받으려니까 아, 계속 그걸 야, 더 빌려주게 이거 된 어떡하지? 거야. 와. 누가 빌려요? 그것도 가 빌려갔어요. 처음에 시간이 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러면서 계속 일주일씩 밀려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갚겠습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또 돈이 또 필요하다 그래. 또 다른 또 사건이 일어나서 뭐 300만 원 필요하다 그러고 또 400만 원 필요하다 그러고 700만 원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계속 늘어가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든 변제하고 얼마인데? 500만 원인데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조금 은혜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날이죠 이제 또. 여쭤볼 게 있어갖고 또 내 이름에 거짓말로 또 돈을 빌렸던 거야 옛날에. 그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한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융통해 주실 수 있는지 해갖고. 얼마인데? 아니 350만 원이에요. 또 다른 날. 제가 일단 이 친구한테 주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봤더니 자체 2년 600을 달라는 거예요. 뭐? 600을. 이자를?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할 수가 없지. 안 되지. 세상 그러니까 도둑놈들은 그런 도둑놈들이냐. 이미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미 마음이 따님이다. 따님이 돼버렸다 어머니한테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50만 원을 빌리려 지금 카페에서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난다. 너무 나빴어 정말. 네 권사님. 지금 돈 제가 50만 원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와 있어요. 50만 원만 주면 돼서. 누구한테 빌리려고 그러냐고. 친구들 만나자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100억 자산가가 50만 원도 없냐? 입에 안 떨어져? 기다리라 그래갖고 아직 일이 안 끝났다 그래서. 돈 50만 원 달라고 그렇게 문거시가 있으면 너 안 초라하냐? 그 초라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가 있어. 우리 손자 통장에 돈은 100만 원 있더라. 응? 내가 50만 원 할머니한테 붙이라고. 손자 통장이요? 그 지금 되시는 거예요? 좀 알고 들어가. 좀 그렇게 좀 알고. 그러면 제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야 진짜 피가 거꾸로 나 솟네. 진짜 다음날. 네 권사님. 지금 혼자 계세요? 아니 권사님 어제 권사님 저한테 50만 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제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500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50 달라고 한 게 아닌데 공항을 덮쳐버렸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구해.
나머지 450을 얻어야 되는데 혹시 권사님 이자 주고 거기 안 되죠? 안 돼. 너 혼자 그 돈 50만 원 갖고 손하고 앉아서 그걸 내가 봐서 그랬지. 내가 무슨 버시에서 그렇게 그냥. 아, 그쵸. 나는 못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사님.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날 또 뭐. 여보세요? 네, 권사님. 응.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응. 그거 11월인가 12월 달에 개돈 타신다 했잖아요. 응. 그러면 지금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왜 나한테는 너 가져가고 돈 10원 하나 줘봤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돈을 준다고 그걸 안 되냐는 거죠. 개돈을 줄 테니까. 아니야. 나 그걸 못해, 나는. 개똥까지 가져가려고 저희. 또 전화 오는 거야? 또 진짜 전화 와. 완전 목이네, 목. 너무 열받아. 얼마 남았어? 400 남은 거야. 400이 부족한데 혹시 권사님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안 돼요? 권사님이 그렇게 몇 천만 원 그런 거를 다 해줬는데 그거 때문에 진짜 이게 사람이 잔돈뿐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다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안 주고 있냐고, 안 되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권사님이 뭐 다 해주시는 분인 거 알잖아요. 내가 아니까 권사님이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한테 한 번만 더 힘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00만 원이야? 4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월요일에 딱 해요. 응. 그래. 너무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저 뭐야 저거? 너무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너무 화가 나. 이런 거에서 나는 큰 돈을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작은 돈들은 너무 열받아 지금. 아니 진짜 이런 걸로 이게 다 가스라이팅하는 생각. 그러니까요. 너무 쉬워요. 계획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그냥 계속 전화해서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것 봐요.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말이야. 피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어머니 저희 권사님 뭐 전화 통화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너무 그냥 끌려가잖아요. 예?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빌려주고 했었으면 어머님도 좀 어느 정도 금전적인 좀 한계가 오셨을 건데. 네, 돈이 없죠 엄마가. 있으셨을 텐데. 저희 엄마가 돈이 없는데 예. 그 엄마 돈을 다 이제 유용하게 다 빼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지인 아는 사람들을 예. 통해서 그 돈을 또 빼쓰기 시작했어요. 지인들까지. 네, 예. 지인들까지 이렇게 엄마 네. 지인들도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얘기도 하고 아줌마 얘기도 하고 엄마 그 아들한테 돈이 있다면서요. 그 아줌마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엄마 친구 아저씨한테 네네 예. 4,800을 빌려서 걔한테 준 거예요. 이러면 어머니 인간관계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네. 보증인으로 돼 있는. 네, 네. 저런 씨.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야 진짜 너무하네. 인간이 야 진짜 인간이 아니다. 너무하다 진짜. 야, 이거는 그러면 어머니 일단 인간관계가 지금 박살난 인간관계 뭐 신용 다 깨지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는 저 100억 자산녀라는 저 거지가 네. 예? 거지지 네. 뭐. 예, 저 거지가 100억 자산녀라는 저 거지가 어머니의 지인들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이용했다. 이게 너무 소름 돋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어머니 지인들 중에 이제 누가 돈이 있는지 네. 다 알고 있었고 계속 찔러보기 식으로 누가 안 된다 하면은 그럼 누구는요? 그럼 누구는요? 이제 집요하게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보니까 이제 따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계속 얻는 거지, 저 네, 사기꾼들이. 돈이 있는 사람 명단을 다 이제 자기가 기록을 했다가 하나씩 다 꺼내는 거죠.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작업치는 사람이 네. 한 명이 아닐까라는 아니겠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직이야. 오, 이거는 진짜? 조직이에요. 엄청난 또 다른 형태의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렇지. 또 다른 뭔가가 지금 새로 그렇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지금 그 돈은 다 한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저 100억 자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은 주로 100억 자산녀가 예. 했지만 그 여자를 소개했던 소개해주고. 그 두 사람 맞아. 있었잖아요. 네. 강씨 예. 둘. 그 사람들한테 입금된 내역도 그쪽으로 있었어요. 간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추측인데 세 사람 다 연관이 있는
있겠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여러분들 새로운 형태의 사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너무 많이 뺏겼다.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이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한테도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해서 2,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인들 한 10대명한테 돈을 빌려서 엄마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엄마 돈으로 메꾸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은행 대출도 엄마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어머니를 그냥 말렸구나. 대출을요? 말렸어. 그게 주택 청약이거든요. 그 주택 청약 300만 원 된 것까지도 대출 받아라.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비대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대면만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만나자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만나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엄마 돈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또 있어요? 엄마가 텔레뱅킹을 못하니까 그 엄마 텔레뱅킹을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자기 계좌로 돈을 빼갔어요. 텔레뱅킹은 그냥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응? 그래? 근데 그거 그 보낼 때 텔레뱅킹 비밀번호랑 OTP 눌러야 되지 않아요? 응? OTP. 그러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네. 그 또 번호 뜨는 거 카드 이렇게 딱 그래, 누르면 그거 누르고. 그 두 번 누르고. 그니까 그러면 권사님 빌려주면 되잖아. 아, 나도 진짜 와, 어떡하지 나 이거. 와. 너무 화가 난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비밀번호에다가 OTP 이거는 사실 모든 정보를 다 준 거거든요. 명의를 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까지는 사실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뭐 사기인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인 조직이 것 하는 거랑 같아. 똑같은 네, 예, 행위를 그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밀번호나 OTP나 이런 게 다 이제 본인 인증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OTP는 사실 최종적인 인증 수단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면 뭐 계좌 조회는 뭐 물론이고 뭐 이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대출도 받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만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죠. 아, 이거 어떡합니까?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아, 너무 심각한데요. 아, 역대급으로 화난다 진짜 이거는. 도대체 이 답답한 상황의 끝은 어디일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네. 네네. 근데 그때까지 돈만 빼간 줄 알았죠. 뭘 또 빼가요? 최근에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받은 게 집 저당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금저당이요? 집담보로? 네? 집까지요. 네네. 8월 달에 이제 애가 돈을 막 빌려달라 해서 엄마가 돈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천만 원을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근데 엄마가 돈이 없으니 나는 집밖에 없다. 이 집이라도 잡혀서 네가 압류를 풀어라. 이래서 엄마가 근저당을 잡아준 거거든요. 최고 1억 9천. 네네. 2억 9천? 그러다가 이제 살펴보니까 엄마 앞으로 상가가 있는데 네? 그 상가도 네. 근저당이 잡혔더라고요. 예? 상가도요? 네. 저거는 저 어머니께서 저거는 완전 이거는 진짜 지금 홀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귀신한테 홀린 거야 맞아요. 지금. 이 상가는 경매도 들어왔어요. 상가가 경매 네. 넘어갔습니까? 지금? 네. 어머니가 평생 읽었던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경매까지 넘어. 그거는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퇴직금 같은 거를 받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한 3, 40년 전에 상가를 하나 그거 분양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엄마가 이 노후에 좀 편히 쓰라고 이제 조금 이제 월세라든지 이렇게 받는 그런 건데 의뢰인분도 지금 엄마- 너무 속상하지 지금. 아빠가 엄마 우리 가족들이 남겨준 그 피땀인데. 네. 아빠가 우리한테 주고 간 건데 그래서 언니랑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고 가신 건데. 네.
정말 열심히 사신 건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하늘 아래 왜 졌다고로 살죠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1년 반 동안 저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 가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은 네. 어머니께서 이제 입을 딱 닫아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들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그치. 잔소리 자식들한테 들을 게 뻔하니까. 좀 그쵸. 언니랑 저랑 변호사 이제 6명 쫓아다녔거든요. 그분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엄마는 안 믿으시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눈으로 100억 통장을 4번이나 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안 잊혀진대요. 자다가도 눈이 통장에 그 돈이 아른아른거린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애타게 해서 보여줘요. 이제 돈을 계속 안 보내다가 분기별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애태우다가 돈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 한 행태가 보면 얘네들은 너무 당당하게 막 돈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엄마 말이 돈이 없으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니까 엄마는 얘가 돈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어르신분들은 이제 정보가 좀 취합하니까 정보가 좀 진짜 이거 취약하시니까 엄청난 그렇죠. 사건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5년도에 이제 확인서를 써준 게 있는데요. 거기에 한 2억 정도 네. 현금이 갔고,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집하고 상가 근저당 해서 한 5억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억 말고도 현금으로 인출한 게 있어서 그 돈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5억이 넘는 금액이다. 네. 사실 상황이 이 정도까지면 네.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제 요구도 하시고 네. 불법도 한데 엄마 지금도 요구하죠. 돈 빨리 갚아라. 나 손에 끼치지 말아라. 얘기하고 막. 근데 막 미룰 때마다 공증을 서주겠다 그러고 막 미룰 때마다 지불각서 써준다고 했다고 하고 막 이런 걸로 막 계속 미루는 거예요. 언제? 내일 바로 한다니까. 아 오늘 다 온다고 또 무슨 또 내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일이 끝나니까 내일 보낸다고요, 권사님. 봐봐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죠 저렇게. 공정을 잡아놨는데 이런 거 써주면서 이제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네,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자기 돈을 안 갚는 거는 엄마가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아저씨 거를 걱정하시거든요. 예. 네. 신용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세요. 그럼 혹시 저희가 그 또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단서나 자료가 좀 더 있으신가요? 초본이 있거든요. 네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 이사를 몇 번을 했는지. 20번 넘게 이사를 많이도 했어요. 옮겨 댕기네. 네. 21번? 아, 수상하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 누구 쪽으로 나오는? 고시텔이. 고시텔이 네. 고시텔로 돼 있네. 고시텔이요? 100억 자산녀가 고시텔이요? 100억 자산가와 고시텔 좀 안 맞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하고 신용 정보를 한번 했어요. 이게 신용 등급이에요. 캐피탈 대출이 캐피탈 대출도 있고요. 이금 자기가 요건 대출을 대출. 받아놓은 게 많이 연체도 밀려 있고요. 나쁜 사람인 거죠. 최대한 돈을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는구나. 뭐든지. 빨리 찾아서 보고 싶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연체된 대출이 3건이나 있고 100억 자산가라고 네. 보기 좀 어렵네. 네. 100억 자산녀가 어떻게 사채를 빌려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엄마가 돈을 안 갚으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드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틀 밤을 잠을 안 자니까 네. 노래 손발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불러서 병원을 갔거든요. 갔더니
이게 화병이다. 이게 뭐 신체화로 나왔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한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큰일 나요. 말년에 참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입원해 계세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갚을 거라고 네네. 굳게 믿고 계시네요. 네네. 그 끈은 못 놓고 계시면서 네. 엄마는 확실히 믿고 계세요. 아직까지. 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다 보니까 그게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막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밝혀져야지만 엄마가 모든 상황도 정리되고 엄마 마음도 불면증도 드시는 것도 이게 네.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100억이라는 실체가 안 드러나면 엄마는 끝까지 그 100억이 있다라고 믿고 갈 것 같아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돈도 받아내야죠. 예, 돈도 네, 받아내고 돈 받아야 실체도 돼요. 밝혀야죠. 예. 진짜 찾아주세요.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였나? 여대 그었던데. 여기입니다. 이곳이 때립니다. 자, 여기 마지막 고시텔이죠. 예. 100억 자산녀가 머물렀던 있겠냐. 고시텔. 15, 16, 17, 18억 없는데? 아예 없다고요? 실호에서 끊기 했습니다. 18억 없는데요. 네. 17억가 마지막이야. 가짜야? 뭐야 이거? 관리실이 몇 층이었나? 관리실 5층입니다. 관리실가 보다.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아, 예. 혹시 여기 418호가 없습니까? 418호요? 예. 418호가 없어요? 아예?